안녕하세요. 2025년 5월 31일. 오늘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 가지고 함께 좀 파고 들어볼까 합니다. 요즘 한국 시장 변화가 정말 정신없죠? 뭐 증시 변동성부터 부동산 시장의 그 미묘한 기류, 또 시민들의 새로운 움직임, 미국발 정책 변화까지 정말 다룰 게 많은데요. 저희가 이 복잡한 소식별 속에서 딱 핵심만, 당신이 기억해야 할 부분만 쏙쏙 뽑아 드릴게요. 자,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? 먼저 5월 증시요. 그 대체거래소 NTX라고 하죠. 이게 굉장히 빠르게 큰다면서요? 이게 그냥 거래소 하나 더 생긴 거 그 이상인가요? 네, 그렇죠. 이게 단순히 그냥 거래소가 하나 더 생겼다기보다는 특히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좀 더 다른, 그러니까 빠르거나 아니면 수수료가 좀 더 저렴한 그런 거래 환경을 제공하려는 시도거든요. 근데 벌써 점유율이 20%를 넘었다는 건 그만큼 시장에 어떤 필요, 수요가 있었다는 거겠죠? 프리마켓 거래 활성화도 그렇고요. 근데 이거랑 맞물려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거는 그 의무 보유 해제 물량이에요. 아, 맞다. 그 잠겨있던 주식들 풀리는 거요. 자료 보니까 5월에만 해도 뭐 5억 6천만 주가 넘는다면서요. 와, 카프로나 성우 이런 데는 비율이 엄청 높던데. 이게 왜 중요한 건가요? 네, 맞아요. 그 의무 보유라는 게 이제 초기 투자자들이 일정 기간 동안 주식을 못 팔게 묶어두는 전데 이게 풀린다는 건 그만큼 많은 주식이 시장에 나올 수 있다는 뜻이죠. 특히 카프로는 95%잖아요. 거의 발행 주식 대부분이 한 번에 풀릴 수 있다는 건데 이러면 당연히 주가에는 좀 부담이 될 수 있죠. 물량 부담이요. 네. 물론 유동성이 늘어난다는 좋은 점도 있긴 한데 대규모 물량이 나오면 일단 가격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고요. 또 어쩌면 이게 그 해당 기업에 대한 초기 투자자들의 시각 변화 이런 걸 보여주는 신호일 수도 있어요. 당신의 투자 판단에도 좀 참고할 만한 지점이죠. 그렇군요. 그런데 이런 변동성 우려 속에서 비트도 엄청 늘었다면서요? 연초 대비해서 뭐 1조 6천억 원이나 늘었다고요? 이건 좀 걱정되는데요. 네, 맞아요. 그 신용거래용자 잔고나 개인 신용대출이 급증한 건 사실입니다. 아무래도 레버리지를 이용한 투자는 아시다시피 시장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이 되죠. 그러니까 위험 관리가 정말 중요해지는 시점이고요. 또 한편으로는 그 2차 전지주 시총이 막 20조 원 넘게 줄었잖아요. 네, 많이 빠졌죠. 네, 그런 것처럼 기존 주도주가 좀 주춤하니까 새로운 투자 기회를 찾으려는 그런 움직임의 일부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 전기차 수요 둔화나 또 미국의 관세 정책 같은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거죠. 불확실성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. 부동산 시장도 좀 안개 속인 것 같아요. 서울 집값 오르는 건 좀 주춤하는데 수도권 전셋값은 계속 오른다면서요? 21개월 연속이요. 와,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? 실수요자 입장에선 정말 헷갈릴 것 같은데. 네, 정확해요. 전세 가격 오르는 건 아무래도 신규 입주 물량이 좀 부족한 영향이 커요. 그래서 당분간은 이 상승 압력이 좀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 전세 찾는 분들께는 부담이죠. 그렇겠네요. 가면에 매매 시장은 3월에 잠깐 거래가 늘었었거든요. 근데 다시 좀 관망세로 돌아선 모습이에요. 규제 영향도 좀 있는 것 같고요. 특히 그 준공 후 미분양 있잖아요. 다 지었는데도 안 팔린 집. 이게 오히려 늘었다는 건 좀 눈여겨봐야 할 신호예요. 건설사 자금 흐름에도 좀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. 그렇군요. 네. 그러니까 당신이 만약 집을 사거나 팔 계획이 있다면 이 매매 시장하고 전세 시장의 온도 차이를 잘 읽으셔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. 국내 시장도 이렇게 복잡한데 외부 변수도 만만치가 않죠.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철강 관세를 갑자기 2배로 올리겠다, 50%로 이렇게 발표했잖아요. 이게 그냥 철강 산업만의 문제일까요? 아니면 더 큰 물론 직접적인 타격은 철강 업계가 받겠지만 이걸 좀 더 넓게 봐야 할 것 같아요. 이게 단순히 그냥 철강 관세 인상다라기보다는 언제든 다른 산업으로 이게 번질 수 있는 그런 보호무역주의의 강화 신호탄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. 신호탄이요? 네, 이런 전반적인 관세 리스크는 그 자체로 글로벌 교역 환경을 불안하게 만들고 당연히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한국 경제 그리고 당신의 투자 포트폴리오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큰 변수죠. 경제적인 불확실성도 큰데 사회적으로는 또 다른 움직임이 있네요. 그 시민들이 특정 정치인의 발언에 대해서 집단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한다고요. 자료 보니까 참여 의사 밝힌 분들이 10,000명이 넘는다던데
저희가 뭐 정치적인 입장을 떠나서 보면 이 현상 자체는 좀 어떻게 봐야 할까요? 네, 그 보내주신 자료에 기반해서 말씀을 드리면 주최 측에서는 이걸 일종의 국민주권 행사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. 여기서 중요한 건 시민들이 기존의 뭐 선거나 시위 같은 방식 말고 직접 법적인 수단을 통해서 정치인에게 책임을 묻겠다 이런 움직임이라는 거죠. 자료로 보면 주최 측이 뭐 이준석 전 대표 건 말고도 예를 들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관련 사안이라든지 다른 정치적 이슈에 대해서도 비슷한 소송을 고려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이런 내용도 있거든요. 아, 그래요? 네, 이게 앞으로 정치와 시민의 관계 또 책임을 묻는 방식에 좀 새로운 질문을 던지는 그런 현상으로 보입니다. 와, 정말 다양한 변화들이 막 얽혀서 돌아가네요. 시장 내부적으로는 변동성 요인이 커지고 있고 외부에서는 또 정책 리스크가 있고 사회적으로는 시민들이 목소리 내는 방식도 달라지고 있고요. 맞습니다. 이런 경제적인 불확실성이란 사회적인 변화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예측이 좀 더 어려워지는 그런 국면인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여러 자료들을 통해서 5월의 주요 흐름들을 짚어봤는데요. 여기서 당신께 한번 던져볼 마지막 질문은 이겁니다. 이렇게 시장의 변동성이 크고 또 외부 리스크가 계속 존재하는 상황에서 시민들이 투표 외에 이런 직접적인 법적 책임을 묻는 행동들이 앞으로 더 늘어난다면 과연 우리 사회와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?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.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.